이 전방에 인물에 대한 터널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인물보다도 남다릅니다. 바로 호색한, 폭군, 스캔들 메이커, 남몽꾼 왕. 아, 진짜 알겠다. 그거 듣고 알아? 네, 일단 여성 관계가 꽤나 복잡할 것 같은 수식어들이죠. 게다가 이 인물은 영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독보적인 이력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런 남다른 존재감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영국의 국왕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헨리 8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헨리 8세는 제가 기억나는 인물 중에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영국 정도를 바뀐 인물이니까 그 정도 영향력을 있고 뺏어오는 오늘 마음가짐은 또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조금 바람둥이라서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헨리 8세는 그냥 유럽 사람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스캔들들 때문에 많이 좀 비호감인 캐릭터. 스캔들. 헨리는 헨리 8세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쵸, 뭐 6세, 7세 뭐다 너무 있죠.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8세가 제일 유명해요. 스캔들. 네, 헨리 8세가 우리에게 바람둥이 왕으로 알려진 이유는 바로 그의 엄청난 여성 편력과 그로 인한 여러 명의 아내 때문이죠. 덕분에 헨리 8세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결혼 그리고 가장 많은 혼인을 취소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헨리 8세 여인들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여인들. 그게 뭐야? 근데 무슨 참수 이런 게 있네. 사망. 헨리 8세는 무려 6명이나 되는 이 여인들 모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사연을 보면 혼인무효, 참수, 사망, 혼인무효, 와. 참수, 생존이란 무시무시하다. 그런 결말이 써있죠. 배틀로얄도 아니고 한 명 살아남았네요. 진짜 마지막 저분만 생존했네요. 대체 이 6여인과 헨리 8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헨리 8세의 이 여성 편력이 영국과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영국이란 나라의 근대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국을 근대 국가로 만든 희대의 스캔들, 헨리 8세와 여인들입니다. 먼저 헨리 8세의 가족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이제 튜더 왕조의 헨리 7세와 요크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헨리 8세는 어릴 때부터 라틴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도 능통하고 천문학과 신학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헨리 8세 왕위 계승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인 아서 튜더가 이렇게 첫째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당시만 해도 튜더 왕조의 입지는 아직 굳건히 뿌리 내리지 못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튜더 왕조는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반란을 일으켜서 직전 왕을 몰아내고 세운 새로운 왕조였거든요.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영국이 처한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헨리 8세가 태어났을 당시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헨리 8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우리가 아는 영국,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국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영국이라고 지칭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잉글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 잉글랜드의 영토는요 웨일스까지 통합되어 있었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약 아직 600m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앞에서 상태였습니다.
중리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자, 사실 이 시기 영국 주변에는 강성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황제 자리를 차지해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백년 전쟁에서 영국과에서 승리하는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약 300m 앞에서 중리 IC 이스탄 방면 시리아 아프리카 좌회전입니다.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프랑스는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492년 16일 식민지 개척을 시작한 스페인이 굉장히 유성했죠. 그러니까 영국한테는 이래저래 중요국가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맺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영국이 신경을 써야 했던 강력한 권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권력 집단 주변에 국가라고 하긴 뭐한데 힘이 센 그런 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죠.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은 종교이기도 했지만 이탈리아 중부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고 각 가톨릭 국가 내 교회 조직을 관리하는 다국적 기관의 역할도 했었죠. 가톨릭 국가라면 진짜 왕이라도 교황의 이런 도움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당시 아무리 강력한 국가의 군주라도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인정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이 임명하는 대주교 같은 그런 고위 성직자는 왕도 함부로 건들기 쉽지 않았고요. 또 왕국 내의 중요 문제에 있어서 발언권이 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의 동맹을 강화하고 영국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약 6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동행할 때늘 약 600m 앞에서 왕배산길 방면 맞습니다. 바로 우회전입니다. 자신들을 주변의 강대국 왕가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장남인 아서는 바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죠? 아서 튜더와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은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 중 하나이자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약 캐서린이었습니다. 300m 앞에서 왕배산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1501년 두 사람은 영국과 스페인 양국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잠시 위한 후 정략 우회전입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였던 헨리 7세는 수동입니다, 주변 수동. 강대국 왕가와 사동 관계를 맺으면서 영국의 입지를 견고히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